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협 회장 정몽주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12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주변에 음악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회식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와서 카페에서 이제 좀 녹음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준영 형님은 사정상 식사만 같이 하고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네. 둘이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뭐 식사는 맛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또 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지훈님 울산팬 지훈님이랑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건강상한 이유로 같이 그쵸. 회식을 참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단톡방에 그래도 좀 잘 맛있게 잘 지기라고 이렇게 답 남겨주신 것에 또 감사하게도 답변 남기고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이번 회식 시간 또 잘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원래 오늘 회식은 4명이었었죠. 원래 계획상은 네. 4명이었었는데 지우 씨는 이제 몰랐는데 큰 수술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준영 형님은 아무래도 애가 둘이기 때문에 애가 둘이라서 저도 애를 키우긴 하지만 전 하나거든요. 네. 근데 둘은 두 배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또 준영 형님도 되게 오랜만에 뵈면서 또 서로 새해 인사도 드렸고 또 예.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좀 너무 예의를 차려서 그런가 우리가 이 방송으로 만나는 인연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서로 막 직업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준영 형님이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지우 씨가 기자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자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준영 형님도 저도 기자인데요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방송이 희한하게 기자들이 좀 많아요. 예전부터 기자들이 좀 많았고 네. 김대령 기자님만이 아니라 기자로 순찬 씨도 기자시고 네, 지금 또 강원 FC 관련해서 또 이제 네. 또 춘차 쪽 관련 기자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고요. 우리 방송이 의외로 기자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예전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준영님의 그 직업도 좀 어쩌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좀 더 친해졌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방송만 할 게 아니라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주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녹음하는 일정이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지금 저녁 때 녹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중이 아닌 주말이었었더라면 그래도 좀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됐었다는 가정하에 그랬었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좀 더 길게 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약간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준영 형님이 이제 원래는 녹음을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녹음이 좀 힘들게 돼가지고 네. 준영 형님 오랜만에 왜냐면은 청자분들도 오랜만에 뭐 준영 형도 준영 형님이지만 포항 팬의 또 이제 또 이야기를 올 시즌 포항의 그 지금 스토브 리그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 근황은 별건 없고요. 우선 저 근황부터 좀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얼마 전에 반지의장이 재개봉했더라고요. 아, 메가박스에서. 네. 그래서 반지의장 봤는데 역시 아들도 감동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멋지다고. 이게 꽤 오래된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아들 입장에서 오래된 영화인데 왜 보냐 했는데 와이프가 좀 설득해가지고 와이프는 반지의장을 안 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보자 했는데 확실히 명작은 명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바타 3를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아까 준영 형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게임을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맞아요. 혹시 지훈 씨는 그런 게임을 안 하셨겠죠? 저는 일단 스타나 일단은 와우 같은 것도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도 잘 즐기는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게임 안 하는 게 사실 정신 건강이라던가 일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아바타 3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낀 게 저기가 테란이랑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다 보니까 나이트엘프라는 종족이 있어요. 약간 그 나비족이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되냐 그 나이트 엘프랑 좀 비슷하네. 색깔 피부 색깔도 약간 파란색인데다가 사람보다 키가 커요. 여리여리한데 또 이제 커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종족으로 나오거든요. 나이트 엘프가. 그래서 이거 나이트 엘프랑 테란이 붙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나도 게임을 워낙 좋아했었던 와저씨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역시 근데 영화는 확실히 그 아바타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명작을 좀 많이 봤어요. 예. 명작을 많이 봐가지고 아들이 이제 폭경 수술한 바람에 아이고야.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네요. 이제 아들을 돌보다가 영화를 같이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봤었는데 아들이 그 폭경 수술 그 누구냐 그 고승범 선수 그 일이 있었잖아요. 예, 재앙절개는 하루 이틀이면은 뭐 아이고. 그 걸어다닐 수 있다 그랬는데 폭경 수술은 하루 이틀면 되긴 하거든요. 아들이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아들은 뭐 충분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주 남자가 됐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이 됐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왕절개는 하루 이틀 그 걷는 게 말이 되냐? 난 이 생각이 좀 아직도 좀 들어가지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지훈님 통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긴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좀 간접적으로 그래서 의견을 얘기하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언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전방송 때 방송하고 나서 내가 너무 화냈나? 약간 이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근데 울산 팬들이 들으시면은 좀 불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살짝 후회를 했는데 그래도 저 솔직히 분명한 거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막 그냥 일부러 막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희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싶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듣고 솔직히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재앙절개로 애를 낳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고승범 선수에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좀 화가 좀 났어가지고 저번 호회 때 제가 좀 세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제 본심이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황도 맞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도 근데 근황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제 근황보다는 저희 어머님도 최근에 또 아무래도 이제 중앙 K리그 들어오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재작년 딱 이맘때쯤에 또 이제 빙판길에 이제 자전거 타다가 좀 맞아요.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조금 크게 좀 수술을 받는 그런 이슈 그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좀 그래도 응급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큰 수술도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까지 받게 되는 그런 그 수술까지 하면서 이후에는 좀 이제 케어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졌었고 최근에 이제 또 그 연장선으로 이제 처심 제거 수술까지를 좀 진행해서 다시금 또 이제 병원에 좀 한 2주 정도 좀 입원하면서 다시금 또 치료를 받고 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딱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래도 좀 저도 일 바쁘고 한 와중에도 그래도 자주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가서 그래도 좀 어머님 어떻게 케어를 어느 정도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좀 처심을 아무리 제거한 것만큼 그래도 좀 후유증 같은 게 아무래도 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래도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무리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또 어머님이 또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바쁘게 좀 최근에도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그래도 걱정스러운 입장을 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현재인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다들 아무쪼록 그 재훈 씨 어머님의 이 빨리 쾌유를 바라고 지우 씨도 그렇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건강이 좀 요즘 힘들어서 좀 그러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빨리 이제 다들 또 몸 건강 쾌유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슬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 호회 때 그때도 재훈 씨랑 짧게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일본과의 AFC U23 대회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였던 4강전 끝나고 저희가 좀 어이가 없었던 그게 있는데 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맞아요. 3, 4위전에서 베트남한테 설마 패배하겠냐. 3, 4위 그러니까 중국한테 저도 지금 난리 날 얘기인데 중국한테 지금 베트남한테 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저 K리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베트남한테 진 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그 얘기 나왔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러면서도 한마디 했던 게 김상식 감독이 이렇게 부활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김상식 감독이 지금 현재 U23 그 베트남 그 대표팀뿐만 아니라
A 대표까지도 지금 같이 겸임하면서 네. 지금 김상식 감독이 그래도 좀 잘 케어하고 하면서 또 지금 계속 그 베트남 축구에 대한 그런 애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면서 또 계속 좀 붐업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요전에 이제 전북 현대 팬들의 입장에서는 김상식 감독에 대한 시선이 오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3, 4위전은 또 대한민국 베트남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4위를 했고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을 꺾고 3위까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거 보면서 김상식 감독의 그런 업적도 계속해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우선은 경기 소감을 좀 말을 하면서 저는 그 경기를 봤거든요. 아 예. 경기를 봤는데 경기 내내 개판이었고 이게 승부차기로 졌는데 이것도 승부차기가 간 게 용하다. 왜냐면은 2대1로 그냥 질 뻔했거든. 승부차기도 안. 근데 극적으로 동쪽골 넣어서 그나마 2대2였고. 네네. 근데 이게 베트남이 객관적 전력도 약한데 거기다가 퇴장도 당해줘. 극장골도 먹어줘. 그런데도 우리가 4위를 했다는 건 이건 미친 거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그 승부차기도 좀 황당했던 게 골키퍼가 한쪽으로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재훈 씨랑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내가 2초 늦게 낸다고 해봐요. 내가 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골키퍼가 먼저 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베트남 선수가 먼저 그러니까 키커 그 기준으로 왼쪽으로 뛰더라고요 골키퍼가. 네, 그럼 나 맞아요. 오른쪽으로 툭 패스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골키퍼 뭐지? 이 생각이 드는데 골키퍼도 판단이 아쉬웠지만 골키퍼 코치는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저 들더라고요. 그 골키퍼 코치가 얘기 나온 가운데 최근에 또 이제 달순의 라이브의 그런 K 썰전에 관련해서 좀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또 단독 기사까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U23 아시안컵 일정에서 대한민국 이민성 감독과 염기훈 코치 이하 골키퍼 코치까지 대동을 안 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좀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판이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발췌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담당을 하는 골키퍼 코치가 거기 대회를 동행하지 않고 그 KFA 그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강사로 또 거기 들어가면서 이 일정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좀 이게 기사라기보단 그 내용들이 나온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대회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까지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래도 공식 대회고 맞아요. 예. 아니 이게 사실 이게 이번은 아니지만 이게 2년에 한 번꼴 하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은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는 좀 중요한 대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성인 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그 나이대로 보면은 이제 곧 닥쳐올 우리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따구로 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그 골키퍼가 이름 누구였지? 아무튼 황재훈 키퍼 수원 FC에서 아, 뛰었던. 근데 그 골키퍼가 이제 감독이라던가 이제 윗선에게 이제 지금 욕을 먹으니까 본인이 다 짊어지겠다고 SNS에 그 본인 탓이다. 그 관련해서 인스타 피드도 사실 좀 아쉬운 게 저는 황재훈 키퍼가 그것을 좀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시인하려고 하는 격으로 그렇게 남긴 건지 아니면 반대로 감독과 코치진을 향한 저격성으로 그렇게 남긴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도가 좀 약간 그렇게 좀 살짝 후자적으로 약간 보였던 것 그래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네. 위에 스승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디 코치진이나 이쪽에 불똥 튀지 않도록 내가 내 개인이 잘못한 거다 나 이런 의도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도 해석이 되나 그러니까 보죠? 그 대준 형님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맞겠지만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후자적인 의도로 봤었을 때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나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이 AFC 대회를 치른 이제 아시안컵 치른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민석 감독의 또 이 기자회견 인터뷰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이 황재훈 키퍼에 대한 좀 저격성 좀 약간 두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감독으로서의 좀 아쉬운 태도를 좀 약간 얘기하고 싶게 합니다. 저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뭐 그 귀국하자마자 두둔했나 보죠. 전 그 뒤로 SNS 올린 글 보고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SNS 글 올린 거 보고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그 이민석 감독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좀 얘기하면서 좀 선수를 좀 약간 케어를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내 인터뷰를 좀 바라긴 했는데 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저희 생각엔 좀 그랬었게 아니 생각했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받아낸 건 뭐였냐면 오히려 지금 아니 선수는 코치진을 보호해 주려고 내 탓이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민성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을 여론을 보호해 주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SNS에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또 말썽을 부리냐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 아니다 내가 내 잘못이다 그 어린 선수가 무슨 잘못이긴 이게 아니라 선수한테 뭐라 한 거예요. SNS에 왜 그딴 쓸데없는 글을 올려가지고 뭐 되게 좀 황당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아니 아무튼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아니, 하고 아니, 저도 다음 계속 거기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 듣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선수를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스스로 이제 감독님 감독님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저렇게 경솔하게 글을 올리고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좀 황당했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이민성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아직 우리는 완성된 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대회가 지금 경험삼으로 나온 대회입니까? 그것도 공식 AFC 공식 대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홍명보랑 스탠드가 비슷해. 좋은 경험이 됐을 거다. 근데 그런 대회는요 증명하러 나온 대회예요. 아시안 게임 아직 남았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 전에 본인이 그 실력을 증명했으니까 나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아직 아직 그게 아직 좋은 경험이 됐을 거다. 아직 완성된 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빨리 완성시키던가. 이렇게 개판을 보여주고 결국엔 이 대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이미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여튼 그리고 베트남은 이훈재 골키퍼 그 코치가 되게 네. 지도를 잘해가지고 잘했어. 근데 우리는 도대체 저 어린 선수가 더 클 수 있도록 뭐 지원해줘야 되는데 뭐 아까 뭐 지금 제가 그건 몰랐는데 재훈 씨 얘기 듣고 알았는데 골키퍼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갔나 보죠? 뭐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F의 어떤 그 관련해 무슨 일정에 그 강사로 지금 투입돼가지고 그 AFC 대회를 좀 참여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그 달순의 라이브 그 케이스 설정을 통해서 좀 들은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지원도 개떡같이 해놓고 이러니까 욕먹지 축협이. 저번에 지금 사실 저번에 강희토 짬냥이님의 댓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여자 축구 관련돼서 젠더 갈등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것도 좀 화가 나거든요. 축협이 네. 지금 일은 그렇게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는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예, 뭐 좀 불미스럽기도 하고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민성 감독보다는 원래 지금 연령별 대표팀을 맡고 있는 코치진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 코치진들을 차라리 맡게 썼으면은 좀 연속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이민성 감독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뭔가 더 엉망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 교체는 솔직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독 교체는 안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감독들이 인맥으로 낙하산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잘하겠어. 이거는 축구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 모습을 보여줘. 행정 처리 자체가 지금 애시당초 이렇게 U23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불구하고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A 대표의 그런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고 아이러니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K리그의 관심도가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좀 재훈 씨랑은 약간 좀 그래요? 다르네요. 왜냐면은 지금 국가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23세 이하 국대에 대한 이것이 불똥이 K리그로 튀고 있거든요. 일반 팬들이 이런 식으로 축구협회라든가 이쪽이 이렇게 개판을 하는데 우리가 왜 세금 리그를 봐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댓글들이 다 지금 K리그로 불똥이 튀면서 K리그 접어라. 쟤네들 다 K리그 선수들이라며 K리그가 세금으로 쟤네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저 따위로 하지 세금 리그를 없애는 게 답이다. 뭐 이게 추천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왜 축협이 저렇게 싸지는 똥으로 왜 지금 국축 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괜히 열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경기 볼 때마다 이민성 감독은 전술이 있나? 막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예전에 농구에서 전설적인 감독이 있어요. 박한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물론 박한 감독도 훌륭한 덕장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전술이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민성 감독은 안에서도
덕장인지도 모르겠는데 덕장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박한 감독이 전설적인 작전 타임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선수들 모여가지고 작전을 지시하거든요. 뭐로 작전 지시하냐면, 야 너희는 안 되니까 딱 두 가지 있어.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알았어? 나가봐. 이게 작전이야. 그러더니 안 되니까 다시 화가 나가지고 불러와. 그래서 작전 그 보드판에다가 동그라미 그려요. 야 얘들아 잘 봐. 이게 링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더 그려. 이게 공이야. 이걸 여기다 넣어. 이게 작전이에요. 무대포인데요 너무. 근데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고대 출신 감독이거든요. 홍명보, 뭐 이민성은 아주대 출신이긴 하지만 이분도 좀 작전이 없어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해줘. 이러면서 네모칸을 딱 그려놓고, 야 이게 축구 골대야. 여기로 넣어. 이게 작전일 것 같아. 이민성 감독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저평가, 물론 이제 지금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대전 하나 시즌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승격을 시켰던 것에 대한 이런 업적도 있고, 그러면서도 K1에 있으면서도 좀 그래도 경쟁력을 붙였던 팀으로 좀 만들었던 것에 대한 기억은 있었는데, 나는 이 정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여준 게 그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K리그에서 지금 유망주로 하는 선수들 모아놓고 베트남한테 졌으니 이거, 그리고 뭐 일본은 그래, 일본은 이번에 우승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즈벡도 지금 19세쯤 19점 몇 세 애들한테도 그렇게 져가지고 보면서 저 애들 데리고 저거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불똥 튀는 게 또 K리그입니다. K리그에서 야 봐라, K리그 수준이 이거다. 저런 감독이 대전 하나 시티즈는 승격시킨 거 보면 K리그 수준 말 다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그게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23세가 잘해야 돼. 우리는 뭐 국적 팬 저희는 뭐 상관은 없는데 대외적으로 K리그가 이런 이미지를 계속 쌓게 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이번 23세가 최악 중에 최악을 보여줬고, 맞습니다. 그게 또 K리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23세 국대가 잘못했으니까 K리그가 축구 팬들, 그러니까 뭐 K리그가 더 관심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축구 팬들, 우리 뭐 저나 재훈 씨 같은 사람 보겠지. K리그 뭐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K리그를 우리한테는 최고의 리그가 K리그인데,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극우만 볼 게 아니잖아. 약간 넓게 운동장을 하듯이 중립 팬들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K리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광고하는 꼴이 이제 국대 이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시즌 전에 이 비시즌 동안 U23이 K리그 국적 팬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었는데, 이거를 야 역시나 걱정을 했지만 이 정도로 못할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판을 쳐놔가지고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반대로 이제 좀 베트남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김상식 감독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국가대표의 좀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반면 이제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국가대표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회라고도 볼 수 있겠고, 김상식 감독에 대한 이런 베트남 이 시민들은 또 역시나 또 열광을 하면서 그 결과를 굉장히 받으며 굉장히 또 기뻐하는 모습에 또 그런 이 뉴스도 보게 됐는데, 김상식 감독이 그래도 이제 어느덧 베트남 국가대표를 좀 맡으면서 이제 3년차 되는 것 같은데, 결코 김상식 감독이 그 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미흡한 모습, 그리고 또 전북에서 좀 사실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좀 위풍당당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말 김상식 감독 이번에 정말 저도 좀 박수 치고 싶었고, 한국을 이겨서가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아까 회식 때도 준영 형이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끼리도 야 진짜 베트남이랑 한국 감독이랑 뭐가 있나? 왜 이렇게 죽이 잘 맞아? 뭔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베트남도 국민들도 정말 난리가 났고, 그리고 베트남 축구협회도 엄청나게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100억 동의 포상금을 이제 딱 이제 베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래도 한 5억 10억. 예, 5억이요, 5억.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정도 된 거로.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3, 4회전을 얘기하고, 중국, 일본 결승전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4대 0으로.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중국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그래도 수비가 되게 단단했었던 모습이 보여서 좀 되게 좀 놀라웠고, 오히려 반대로 공격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에서는 좀 그래도 중국
그 AFC U23 그 중국 대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올라올 거라고 사실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U23 대회에서 그래도 결승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국 국가대표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국이 잘할 때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해로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그때는 이제 아시안 게임도 A매치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였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4강에서 떨어졌고 네. 우리는 이제 황선홍, 이임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폐들이 있었던 아이고야. 아무튼 뭐 그 선수들이 뭐 고정훈 감독은 적폐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근데 이제 우리는 4강에서 우즈벡한테 1대0으로 져서 탈락해서 뭐 우즈벡이 올라가고 중국이 의외로 순탄하게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결승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역시 결승전 같은 큰 데에서는 거기서는 맥을 못 추더라고. 그때도 4골 내주면서 허무하게 졌거든요. 우즈벡한테 4골 내주면서 4대2 스코어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뭐 일본 만나서 4대0으로 졌는데 대회 전체적으로 잘했다가 역시 결승전 같은 좀 중요한 거기에서는 또 한계를 또 드러내기도 하는구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국가대표가 확실한 거는 그들은 또 U23보다도 U21에 가까운 그런 전력으로 거의 준비하면서 사실상 두사 어린 자원들로 이렇게 좀 증명한 거니까 저는 일본 국가대표가 아시안컵 우승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난 축협이 지금 하는 이게 지금 문제 이게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도 관심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대로 가겠다. 이거 나이가 문제가 일본한테 진 거 가지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연령대에서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걸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게 말이 되냐. 나 그걸로 변명하는 듯이 넘어가려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짜증나요. 지금 그렇게 어물쩍 넘기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국한테 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트남한테 패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중국한테 안 따일 거라는 저 예상 맞대결을 그래도 안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지. 만약에 중간에도 졌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니 베트남도 한 명 퇴장당한 베트남한테 못 이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진짜 진짜 짜증. 뭐 더 얘기하면 저희만 또 혈압만 올라가네. 혈압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참 뭐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도. 진짜 아시안 게임도 암울합니다. 근데 또 이래놓고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얘기하고 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게 축협은 요행을 바라고 있는데 이래놓고 아시안 게임 때 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은요 응원 안 해줄 것 같아. 왜냐면은 지면은 짜증나고 또 잘해도 또 우리가 축협을 싫어하는데 그 축협이 야 봐라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성과 나지 않았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응원하고 싶죠. 그래서 무관심이 답이 돼버리니까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좀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90년대 농구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농구 인기 완전 난리가 완전히 지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갔는데 축구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서 나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예,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자 K리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얘기했던 게 각 패널 지지팀의 이적 시장 소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준영 형님이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포항 얘기는 다음에 뭐 제가 따로 전화로 하든 뭐 비대면으로 하든 따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은 애를 보러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재훈 씨 혹시 괜찮으시면은 뭐 인천 얘기를 조금 먼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그냥 영입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을 인앤아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천은 확실하게 계약 만료된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지금 작업을 했었고 그 대표적인 건 역시나 또 이제 김도혁 선수를 또 결국은 김포로 보내는 그 과감함을 또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좀 제 입장에서도 인천의 유일한 원클럽 매니저 거의 인천을 상징하는 그런 7번의 하퍼스타 김도혁 선수가 김포로 이적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팬들 내에서도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아니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원클럽맨 김도혁 선수를 위한 자리는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위치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엔 김도혁 선수가 도전을 선택하면서 인천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되었고 동시에 또 이제 김동민 선수도 또 나가면서 이 외에도 또 이제 인천을 떠나게 됐던 기왕 만리 선수들도 이제 하나둘씩 또 이제 K2의 용인 혹은 뭐 이제 서울이랜드 또 대표적으로 또 민성주 키퍼도 또 이제 계약 만료로
서울 이랜드로 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떠나게 되는 등 많은 선수들이 떠나 보냈었던 인천이었고, 반면에 이제 인으로는 또 이제 서재민, 여승원, 오후성, 강영훈 등 또 이렇게 또 주목받는 선수들에 대한 국내 선수들을 또 영입했고, 이제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는 또 이제 승격에 또 많은 도움을 줬었던 모두바로를 또 이제 계약 해지로, 이게 아마 계약 해지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오피셜 나오면서 사유는 결국에는 좀 이제 개인 건강 문제와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다는데, 그것은 또 이제 비공개로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그 계약 해지가 또 발표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인천은 아마 아직 지금 이적 시장 남은 시장 가운데 아마 최전방과 이제 센터백 자원을 외국인 선수를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루머상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제 아마 오피셜 상으로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면서, 인천 이적 시장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제 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안 그래도 아까 준영님께서 그 모두 바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 소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좀 아쉽죠. 근데 물론 이게 커뮤니티 인천네이션을 통해서는 사실 바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쉽게 굳이 K1까지 데려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그 의견들도 팽배하게 많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승격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이게 본인 컨디션과 좀 이제 부상을 좀 달고 뛴 상태에서 좀 그런 희생을 했었던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후반기 막판에도 좀 폼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좀 그렇게 경기를 뛰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줬던 모두바로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그래도 K1에서 한번 좀 같이 뛰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좀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근데 영입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족은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겠죠. 어느 몇 프로 정도 만족하세요? 제 기준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는 그래도 한 아직까지는 5점밖에 못 주고. 그래요? 예. 많이 좋지는 만족스럽지는 사실 않으셨나 보네. 좋지는 않죠. 왜냐면은 제가 저번 주 그때 호회 때도 제가 인천 얘기하면서 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좀 윙어를 좀 오피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사실 좀 이중 계약 문제로 좀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에이전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거기를 가서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인천과의 계약 문제에서는 사실 좀 그렇게 또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천이 과감하게 그 오피셜을 해지하면서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과감한 이슈까지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선수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아쉽기에 좀 이적 시장에 대한 좀 암초를 좀 겪게 되었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성남 팬이니까 성남 얘기도 조금 해보면서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전 두 가지로 할게요. 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나가는 선수가요, 제가 세봤는데요, 몇 명이 나간 줄 혹시 아세요? 몇 명 나갔을 것 같아요? 거의 저희 이제 보통 한 구단의 스쿼드를 그래도 구를 하자면 30명 구중으로 하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3분의 2? 3분의 1? 22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3분의 이상인데? 22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웃된 게 22명입니다. 와, 근데 그 보고 세보고 이게 사실 예전에 2014년도에서 2014년도 때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성남 이라가 이제 2013년도까지였고 2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이제 성남으로 시민구단으로 해가지고 그때 선수들이 엄청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때는 진짜 와, 우리 팀 망했다, 좋은 선수 다 나가네 막 이랬는데, 근데 그 뒤로 어떻게 잘 영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면역이 생겼어요. 비워야지 좀 채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했다가 이번은 아닌가 보다, 이번엔 진짜 위기다 생각이 좀 들긴 하다. 22명이 나갔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22명인데 우선은 김주원 선수 대구로 갔고, 후이즈는 알 거고, 레안드로는 그래 잘 가라. 예, 그렇죠. 한 골도 못 넣은 공격수가. 그리고 유상훈 선수는 은퇴를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네, 이번에 알았어. 아마도 이제 성남에 있는 동안에 좀 많이 이제 부진했었고, 네. 심지어는 서드까지도 밀려났었던 그런 그룹까지 있었다 보니까 네. 아쉽게도 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FA로 풀린 선수도 많고, 저는 이게 좀 뼈 아픈 게 사무엘 선수가 이제 임대 만료로 이제 다시 원 소속팀 프리마베라라는 팀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임대 복귀를 해서 성남을 떠나게 됐고,
뭐 양한빈 선수 FA로 갔고 하정우 선수 임대 만료 그리고 구본철을 약간 기대했는데 김원철은 결국은 수원 FC로 김정환 네. 선수와 함께 FA로 떠났습니다. 신재원 선수가 좀 아쉬웠는데 저는 신재원 선수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재원 선수가 부천으로 갔잖아요. 네. 아니 부천으로 가는데 또 강한 팀이면 몰라 부천 또 우리만큼 그러니까 성남보다 더 가난한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천으로 갔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준영 형님이 저의 뼈를 때리를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도 부천은 일부지. 이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강한 팀이면 모를까 부천으로 갔다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거기 아웃 중에서 저는 좀 그래도 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양한빈 키퍼에 대한 그런 성남이 재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프런트가 약간 다른 선수는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솔직히 후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지난 시즌에 먼저 나갔어야 될 선수인데 의리로 한 시즌 더 뛰어준 거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양한빈 선수 너무 아쉽더라고요. 양한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안정적이 됐거든요. 수비 그러니까 골키퍼가 수비 조율을 잘 해줄 네, 필요가 맞아요. 있는데 네. 베테랑 골키퍼로서 그러니까 이광영 골키퍼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경험으로는 양한빈 선수를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얘기하다가 끊겼지만 신재훈 선수 부천 간 거에 대해서 네네. 아쉽다는 게 부천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저 부천 좋아합니다. 참고로 부천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부천 팀을 매력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부천으로 뺏길 정도로 성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게 아쉬워서지 이제 부천을 제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팀으로 가서 싫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는 네네. 절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천 뭐 올 시즌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 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부천이 이기는 그 모습을 저는 오히려 보고 싶은 좀 상황이라서 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영입 얘기를 하죠.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프레타스가 완전 이적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강현 말씀드렸고 그리고 호드리고 안첼로티가 이제 가고시마에서 왔습니다. 이 그리고 선수가 J3에서 아마 활약했었던 선수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민호 선수 부산에서 FA로 영입했고 네. 빌레로 선수 저번에 제가 호회 방송 때 발레로라 해가지고 내가 해놓고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미쳤나 왜 저렇지 했는데 빌레로입니다. 예 빌레로인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빌레로를 데려왔다는 것에 예. 대해서 그래도 좀 성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년 부산에서 그래도 맹활약을 했었던 이 선수를 성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데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 사실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몰라요, 사실. 근데 호연님이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댓글창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 좋은 영입을 만나보구나 확실히. 솔직히 인천 입장에서 좀 데려오고 싶었던 제 개인 픽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빌레로가 이제 성남에 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다른 자원들을 많이 보냈다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좀 희소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선수가 2명이 돌아왔어요. 쿠도슌 그리고 후지모리 료지라는 선수를 이 2명을 이제 AC 나가노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가노에서 온 이 두 선수가 영입. 두 선수에 대한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선수들도 아마 이 나가노 팀이 아마 J3로도 있었다가 아마 최근에 아마 승격을 했나 아마 J2로 승격을 한 걸로 저는 이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감안해 주시고요. 이 두 선수를 데려왔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 선수가 아마 왼쪽 풀백이고 한 선수가 아마 중앙 미드필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영입은 7명이고 그리고 물론 아직 신인 선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 이적 시장에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또 이제 추가 영입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대신 이제 정경준 감독도 이번에 좀 나간 선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만 없는 대로 잘해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준 감독만을 믿고 아무리 근데 예전에 제가 남길 감독의 그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겹게 리그 1에서 정말 버텨 나가던 그때도 멤버가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멤버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맞아요. 좋은 감독이 어떻게든 버텨줬거든요. 저는 선수들이 많이 나갔지만 감독이 그나마 정경준 감독이니까 그나마 조금 근데 아쉬운 게 우리는 지금 잔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그 1에서 잔류가 아니라 승격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승격을 할 적기에 지금 이렇게 22명이 나가고 영입은 이제 신인 빼고 그냥 온전한 영입이라 생각하는 게 7명밖에 그중에 프레이타스는 그냥 완전 이적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빼면은 몇 명 안 돼. 한 6명? 22명 나온 거 6명 영입했다. 이거 참 그래도 정경준 감독의 프레이타스는 정경준 감독이
엄청나게 좀 믿어가는 그런 자원이기에 완전 이제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감안했었다 보니까 이 선수라도 저는 픽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브레타스가 그래도 여전히 잘할 거고 저는 빌레로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 다들 뭐 좋은 선수라 하니까 그래? 그럼 이 선수한테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빌레로에게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죽하면은 뭐 다들 막 이렇게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준 거 보니까 좋은 선수는 맞는갑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뭐 또 전반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거 하나만 하고 좀 마치는 게 어떨까요? 네. 최근에 저는 이거를 좀 솔직히 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K2와 K3의 그 승강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게 기사가 이제 오피셜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한번 얘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한데 먼저 말씀을 이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K2의 최하위 팀이 이제 K3 팀에 이제 K3, K4의 그 K3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K3의 1위 팀과 플레이오프로 해가지고 이게 승격과 강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서 그것이 또 이제 K3 팀의 이제 프로 조건화가 승인이 된다면은 승인이 된다는 전자하에 그렇게 승강 플레이오프를 해서 그 K3 팀이 최종적으로 이긴다면은 그 팀이 이제 K2로 승격을 하고 반대로 이제 패배를 한 K2는 팀은 K3로 강등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이번 시즌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고 물론 이제 반대로 K3 그 팀의 그 플레이오프에서 그 팀이 프로화 승인이 되지 못한다는 경우에면은 그대로 K2 최하위는 그대로 K2에 남는 경우로 이 경우의 수로 간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얘기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K3에서 K4에서 K3로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K3에서 K2로 막대한 프로 가입금을 내고 올라올 팀이 있을까? 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왜 어거지를 약간 좀 껴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거 근데 다른 분들도 이거 이미 뭐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분들이랑 이런 방송도 보니까 우선 야 우리 연맹은 우선은 판을 깔아놨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러고 끝내버린 것 같아. 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뭔가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대로 된 승강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양을 해버렸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해놓긴 한데 올라올 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는 뭐 할 만큼 했다.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더 짜증 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현실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해서 만약에 K2와 K3의 승강전에 대한 승강을 해서 K3 팀의 승격 가능성을 좀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K2 팀의 최하위 물론 그 팀이 K3의 상위 팀과 승강을 붙어서 그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K3 팀의 프로화의 기준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많은 많은 팀의 부분으로서 한번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느 팀은 된다 어느 팀은 안 된다 이런 걸로 해버리면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그래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네. 리그2에 관련된 이적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뭐 재훈 씨랑 데이 씨가 아마 좀 준비 중인 것 같고 한번 시즌 전에 네. 아마 이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예, 좋을 좋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K2는 그래도 좀 데이님과 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고 그 안에서도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지우 씨 다 나가셔서 오늘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우 씨또 이 방송을 통해서 빠른 캐리어를 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예. 네, 그러면은 댓글을 한번 좀 하고 여기가 시간이 곧 끝나는 시간이어서 우리가 댓글 좀 얘기를 하고 좀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지수 아빠님이 잘 듣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쿠사마님께서 돌아오셨군요. 글이었습니다. 안양은 첫 지정자석 시즌 거를 판매하네요. 예매 없이 입장 가능이 제일 큰 메리트. 저 올해 굳이 시즌 거 안 살 겁니다. 뭐야 시즌권을 되게 칭찬해놓고 근데 전 안 살 거예요. 왜 안 사시죠? 안양은 경기 수가 줄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리그2는
경기 수가 줄어서 좀 제가 그렇거든요. 값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예.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겠어. 아마 가격 부담에 대한 이유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즌권 사놓으면은 또 이것도 은근히 또 스트레스인 게 안 가면 또 돈 아깝거든. 그런 경우가 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대준바위님 댓글을 먼저 조금 얘기하자면 네. 부산도 시즌권을 지정자석제로 판매하네요. 그간은 그 티켓북처럼 줘서 이제 시즌권 2장으로 세 가족이 맞게 썼었는데 아쉽다. 왜냐면 이게 그 티켓북처럼 준 거였었거든요. 아니면은 뭐 차감형 시즌권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정자석제로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된 경우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부산은 관객도 적은데 그나마 어린이 포함 가족 관객이 많은 팀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이전만큼 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멤버십은 장당 3,000원 할인해주고 혜택 주고 6만 원, 시즌권이 프리미엄 20만 원, 테이블석 40만 원, 마킹 아이고, 유인법 예. 포함입니다. 올해는 3,000원 할인되는 하나 축덕 카드 만들고 멤버십만 사야겠네요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축덕 체크 카드 있잖아요. 하나 그 축구 카드. 네. 그게 올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할인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될 거는 같은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저도 나름은 왜냐면 제가 응원하지 않는 팀도 시간 되면은 뭐 경기 보러 가는데 그때는 네네네. 축덕 카드를 좀 축덕 카드 할인을 요긴하게 썼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봐가지고 한번 하나은행 체크 카드를 그 축덕 체크 카드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저는 하나 카드가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누구든 만들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도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있으면 좋습니다. 네네. 저도 잘 사용했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근데 호연님의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티켓북처럼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YI도 5082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건 제가 읽고 네네네. 소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준님 농구 서울 삼성은 그나마 선수 영입하는 척이라도 하지 배구 삼성화재는 아예 버린 자식 취급입니다. 남자 배구 전체 팀이 7구단인데 선수 연봉학교 순위에서 7팀 중에 7입니다. 심지어 여자 배구단들 여기도 총 7개 구단보다 더 안 써요. 선수 영입도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 투자할까 말까 한 수준. 그래서 저번 시즌에는 5위 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을 가지나 했더니 역시는 역시인지 현재 성적은 7개 팀 중에 7위 최하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또한 여기 감독도 수원 삼성의 리얼 블루 마냥 선임한 것도 있고 부가적으로 여긴 전 감독이 드래프트 지명권 8위 트레이드 등 뻘짓도 했지만 이 관련 자료를 또 링크를 올려주셨고요. PS로 이제 성남은 박수빈 선수 이 J3 리그 경력으로 재미로 봤던지 J3에서 찐 선수 아까 언급했던 그 세 안첼로티, 푸드슌, 후지모리 료지 이 두 세 선수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영입했네요. 정현준 감독이 눈여겨봤다는데 다 살리면 신일 듯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YI도 5082님이 성남 팬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성남에 거주하셔서 그런가 좀 좋은 점을 많이 올려주셔서 네네네,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탄청 오시면 이제 미리 좀 말씀 주시면 네네. 제가 뭐 소정의 선물이라도 좀 제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꼭 연락 주시길 좀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삼성이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다 최악이네요. 근데 이번에 리얼블루를 탈피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이게 기적이다 생각이 수원 듭니다. 삼성에 또 이제 아무래도 야 이게 기적이네. 지금 커뮤니티에 이제 수원 팬들은 굉장히 좀 이종혁 감독을 이제 우리 감독이다 해가지고 우감효라고 해가지고 그런 언급을 많이 하면서 되게 좀 좀 이제 많이 좀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난 솔직히 얼마 전에 그때 1월 초였나? 근데 이정호 감독이 이제 수원 삼성 옷을 입고 기자회견 갔는데 엄브로서 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언제 그 엄브로로 계약한 거예요? 엄브로 몰랐어. 오피셜은 작년에 이미 발표를 봤었어요. 했었다고 내가 못 하더라고요. 봤구나. 예. 나 늦게 봤었구나. 이미 그 푸메아랑도 이제 그 계약이 만료 있다 보니까 네. 엄브로랑 재빨리 그래도 계약을 체결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오늘 해야 됐었기 때문에 회식 때문에 네, 맞습니다. 녹음 시간은 좀 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12화를 짧게 어떻게 보면은 정규 방송으로는 오랜만이긴 하네요. 근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올해 들어서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대면 방송도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다음 방송 때 찾아뵙는 걸로 하시죠. 뭐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남기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26년도 그래도 첫 대면으로 또 녹음했는데 대준 형님은 또 이제 대면하면서 또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렸었던 거에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 잘 챙기시는 지금 최근에 또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일 것이기 때문에 다들 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요즘 계속 추운데 빨리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2월에 축구 볼 수 있겠어? 맞아요. 생각보다 슈퍼컵도 빨리 해가지고 시즌 빨리 하는데 아무튼 올 시즌 건강하게 잘 시즌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이렇게 해서 이번 512화 방송을 짧게 이렇게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을 언제쯤 나눌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견뎌야 너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다가가지도 못해 후회한 밤들을 알까? 너의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너의 이야기로만 가득했던 이 밤이 또 간다. 지친 나도 잊은 채 쓰러져가는 나보다 아파하는 널 생각해. 너의 하루를 언제쯤 나눌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견뎌야 너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눈물 흘리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를 알까? 너의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너의 이야기로만 가득했던 이 밤이 또 간다. 지친 나도 잊은 채 쓰러져가는 나보다 아파하는 널 생각해. 이런 마음이 너에게 닿을 수가 있을까? 네가 기댈 수 있게 내 어깨에 기댈 수 있게 용기 없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이 밤 이런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맘이 너에게 닿을 수가 있을까? 네가 기댈 수 있게 내 어깨에
주간 K리그 청취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5분 전이네. 빨리 이거 제가 치울게요. 끝없는 길 외로이 홀러서서 정처 없던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쉴 새 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놓쳐버린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내 자리 여기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대로 내 모습 여기서 이대로.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내 자리 여기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대로 내 모습 여기서 이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